자, 대선이 또 초박빙이랍니다. 뭐 엄청난 여권의 지지자들이 어디 좀 가 있다가 이제는 도와주자고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갑자기 무슨 수도권 특히 서울 지지율과 2030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이재명 측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지금 무슨 뭐 여권이 총동원해가지고 이 조직력을 가동하면 순식간에 저렇게 접전이 됩니까? 어쨌거나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봅시다. 자,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세해서 42.3, 이재명, 윤석열 44.2, 1.9% 차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리서치 뷰가 지금 물으니까 이재명 41, 윤석열 46으로 5%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물으니까 엠브레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엠브레인이란 여론조사 이재명 39.4, 윤석열 40.2로 둘의 차가 0.8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갤럽이 2주마다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이재명이가 38이고 윤석열이 37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는 4% 올라갔고 윤석열이는 4%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위기가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다시 초박빙 긴장한 정권 교체 지지층 결집해야 단일화 결렬의 상승세가 느슨해지고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결집이 느슨해졌다. 이준석이가 쓸데없는 갈등을 빚어서 경고했다. 윤이 곧 안에 진전된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소리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 쪽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개헌안 러브콜로 안철수나 심상정이한테 다당제 연합을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극우 보수 정당에도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이 혁명 21은 편합니다. 우리는 아예 사쿠라 같은 부분이 전혀 안 보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귀찮은 일에 휘말려 들지 않아서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어제 이제 울고 넘는 박달재까지도 불을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문재인이가 어제 군산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의 이 군산 조선소 방문이 대선 개입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까지 일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당에서는 선거 개입하냐라고 대선 13일 앞두고 문이 군산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문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대선에 너무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봐 그것도 또 신경은 쓰죠. 쇼를 하려면 제대로 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번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자, 문제는 지금 과연 이렇게 붙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어제도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지지율이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이 하는 행동이나 저 동당이 하는 꼬라지, 저 문재인에 대한 정치적 청산과 그 비리 척결을 말하지 않고 말장난을 하고 있고 호남만 지금 몇 번을 가대면서 공을 거기에 닦고 있고 또 당선되면 협치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협친이 연정이니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분권적 책임 장관제, 분권적 책임 총리제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수 진보라는 이런 식으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 어떤 진영과도 손잡고 협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전직 국회의장, 전직 의원 윤석열 300여 명 이상이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의사가 다 개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보수 진영 일부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 합리적인 중도 우파나
또 중도층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하고 있는 꼴도 보기가 참으로 참 불편하다라는 부분, 또 그에게 언뜻 엿보이는 과거 우리 정치의 어두운 과거들이 연상되는 이미지 또한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맨날 어퍼컷 날리고 이러고 다니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아이 보수라는 것이 제가 볼 때 15%는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나온 후보들 다 모아서 한번 계산을 봅시다. 안철수하고 심상정이하고 둘이 합쳐서 10%도 못 갈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가 둘이 합쳐서 결국 한 92%는 얻을 거예요. 둘이 합쳐서 나머지 후보들도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지율이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40%를 넘지 못하고 39%쯤 돼 있으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53%는 나와야 합쳐서 92가 되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이 8%라고 보면 기타 등등 8% 절대 안 나와요. 자, 후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합계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 46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도 보면 한 7, 8%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를 지지할 의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7, 8%, 많게는 10%의 유권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내가 된다. 지지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 20일에 대해서 하고 다니는 저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야 뭐 솔직히 네 맘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무슨 워크힐파고 자유민주파고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윤에게 정말로 중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자, 이런 부분이 윤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김종인이가 어제 죄를 엄청 뿌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혼자 해도 이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단일화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석열이가 어제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MZ세대가 과중한 부담 지지 않게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다고 해요. 자, 그리고 부동산 공시 가격을 옛날로 돌리고 부동산 정책에 보면요. 5년간 수도권에 150만 호까지를 민간 공급하는 걸 비롯해 총 5년 동안 250만 개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집주인의 세액 부담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 자, 그리고 주택 구매 임차하는 사람을 위해서 LTV 상한을 70% 무조건 이상 해주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재검토하겠다. 아주 부동산 업자 같은 공약을 알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의 위기는요, 어퍼컷만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의 한마디로 메시지 전달 능력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대선이라고 너무 많이 쫓아다니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가 어떤 건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람 많은데 다니지 않고 소박한 데 가서라도 매일 한 건 정도씩 자기의 핵심적 메시지를 던져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미 자기한테 들어온 한마디로 집토끼는 있을 만큼 다 있어요. 문제는 이제 원래 집토끼였다가 나가서 산토끼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대선이 한 2주도 안 남았죠. 그러면 열흘 동안 매일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거라고 보는데 하고 다니는 행각은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의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전요? 접전이 아니라 윤에 대해서 일정한 지지 샤이 보수는 유지되어 있는데 윤이 그들을 거부하니까 일부 그들이 이탈을 하는 모양새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윤에게 나타나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시국에서 샤이 보수를 하거나 합리적인 보수를 하거나
중도 보수를 하거나 중도인 사람들은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의 꼴을 어지간히 보기 싫어서 정말 둘 다 찍어주기 싫은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선거를 안 할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표장에 안 가겠죠. 기권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될 거냐?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럼 답이 나와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벌써 관료주의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의 벽에 들어차 있다는 거야. 접근이 되지 않고 진실을 옆에서 말해줄 수가 없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도 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냥 지가 말만 하면 15%쯤 이길 선거를 저 모양으로 끌고 가고 있다. 안철수 백날 쫓아다녀봐라. 거기서 답이 나오나. 자, 참으로 한심한 대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